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십니다. 오늘은 LG전자 그램 중에서도 i7 1260P와 RTX 2050이 탑재되어 있는 16인치 이 제품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LG를 싫어해요. 특히나 그램을 싫어해요. 그런데 꽤 괜찮았어. 네,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꽤 괜찮았어요. 뭐 가격을 생각하지 않으면 뭐 근데 괜찮았어요. 되게 좀 열받지만 괜찮았다. 네, 오케이 아시겠죠? 자, 늘 해오던 방식대로 벤치마크 읽어드리고 장단점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 패스마크 돌려보니 CPU 점수가 19,437점 나왔고요. GPU 점수가 6,847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요거 비교할 수 있는 탭을 띄워드릴 텐데 뭐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성능은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GPU 같은 경우는 이게 2050이 들어갔잖아요. 이 성능이 네, GTX 1650이랑 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긱벤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긱벤치 CPU 돌려보니 7457점 나왔고요. GPU 같은 경우는 43251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좀 비교해서 띄워드리면은 CPU 같은 경우는 저기 보면은 i9 9900도 있고 맨 위에 보면은 라이젠 7 4750G 요거 들어가 있는 거 요 정도 성능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U 같은 경우는 저기 맨 위에 예, RX 580이 있고요. 조금 밑에 내려오시면 GTX 1650 Ti 있고요. 요 정도 성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PU 부하 테스트 중에 하나인 시네벤치 R23 돌려봤고요. 멀티코어 점수가 8,317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PC마크 같은 경우는 6,252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5,711점, 그리고 타임스파이는 2,749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발열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CPU 부하 테스트. 시네벤치 R23을 30분 동안 돌려봤습니다. 30분 돌려보니 CPU 내부 온도, 요거 얘기하기 전에 성능 편차. 성능 편차가 우선은 21.2%가 하락을 했어요. CPU 성능이 20%, 뭐, 5분의 1 정도는 그냥 까먹고 시작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부 온도 같은 경우는 CPU 온도가 85도대에서 안정화가 아니라 들쭉날쭉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력 소모 CPU TDP 같은 경우는 약 25W에서 또 들쭉날쭉 하는 거 확인했고요.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최고점의 온도가 51도, 키보드 따는 46도,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는 45dB 정도로 뭐 일반적인 사무용 노트북 수준의 팬 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 좀 신기하죠. 들쭉날쭉 하고 있는 게 예, 요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임스파이로 넘어가서 GPU에 예, RTX 2050을 좀 빡세게 20번 돌려봤습니다. 타임스파이 돌려보니 성능 편차가 77%, 23% 떨어지는 거 확인했고요. 네, not passed, 네, fail이라는 거죠. 네, GPU 온도 같은 경우는 81도 정도에서 안정화되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TGP 같은 경우는 테스트상으로는 25W에서 안정화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 원래 스펙 시트상에 봤을 때는 35W예요. 35W가 스펙인데 실제 성능은 25W까지만 내고 있다라는 부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최고점의 온도가 53도, 그리고 키보드 따는 온도는 50도 정도 나오고 있겠다. 그리고 소음 테스트는 네, 앞서 보여드리는 시네벤치랑 동일하게 45dB 정도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패널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해상도가 WQXGA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QHD인데 비율을 16대 10으로 위아래를 늘린 그 해상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영역 같은 경우는 P3 100%를 지원하고 있고요. 꽤나 넓은 범위를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밝기는 383니트로 뭐 괜찮아요. 네, 300니트 이상 나오니까 쓰는 데는 전혀 지장 없겠다. 60Hz 색상 정확도 같은 경우는 1.64로 꽤나 괜찮은 편이에요. 막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한 디자인 정도로는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의 색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널 종합 점수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나왔다는 부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최대 밝기로 유튜브 풀재생 해봤습니다. 8시간 45분 찍었어요.
길게 나오죠. 꽤 잘 나옵니다. 네, 배터리 오래 가요. 네, 배터리 인정. 그 다음으로 스피커 테스트 같이 보고 오실게요. 네, 스피커 꽤 좋습니다. 네, 꽤 좋아요. 정말 그냥 네, 좋아요. 맥북 수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네, 볼륨감, 선에도 다 좋았어요. 아, 분하다. 아무튼 자, 이제 중요한 게임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롤 옵지 배그 사이펑크 돌려봤고요. 롤 같은 경우는 최악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284프레임, 최상 옵션에서 250프레임 정도 뜨는 거 확인했고요. 플레이하는데 하등 지장 없죠.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160프레임 정도 평균 프레임 찍고, 최상 옵션으로 변경하니 63프레임 정도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오버워치도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배틀그라운드로 넘어가니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88프레임, 그리고 최상 옵션으로 바꿨을 때는 52프레임 정도 뜨는 거 확인했어요. 배그는 뭐 최하 옵션으로 돌려놓고 그냥 존버 메타 정도 이길 생각하면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버펑크 2077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23프레임, 그리고 최상 옵션에선 27프레임 평균 프레임 떴는데, 이윈즈는 최상이 더 많이 나온 이유는 요게 이제 RTX다 보니까 DLSS 뭐 AI를 지원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다. 근데 절대 사펑을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양은 아니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장점, 단점, 기타, 그리고 결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장점 첫 번째, 무게, 펜송, 배터리입니다. 해당 사양, 해당 성능 치고는 다 좋아요. 무게는 솔직히 이 사양에 1.4kg 정도 되거든요. 얘가 16인치인데 뭐 그램이 유명하잖아요. 가볍게 만드는 거 인정. 네, 인정. 자, 그리고 펜송 45dB이면 준수합니다. 외장 그래픽이 들어갔는데도 그 부분을 준수한 45dB를 지킨다는 거는 잘한 거예요. 예, 잘하긴 했어요. 네, 인정. 자, 세 번째, 배터리. 뭐 8시간 이상 나왔으니까 뭐 이건 할 말 없죠. 인정. 오케이. 자,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입니다. 해당 제품 16인치 디스플레이. 예, QHD 대 16대 10 위아래가 더 큰 비율 갖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색재현율도 좋고요. 밝기도 뭐 300니트 이상 나오니까 괜찮고요. 디스플레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장점 같은 경우는 포트 구성이에요. 이렇게 얇고 가볍게 만드는 제품 중에 막 HDMI 이런 거 빼고 풀사이즈 USB 빼고 이런 애들 있는데, 얘는 그래도 다 넣어줬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겠다. 마지막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단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스펙보다 낮은 성능입니다. 요게 간단한 벤치마크 돌리면은 기본적으로 스펙에서 보여줘야 되는 성능이 나오긴 해요. 다만 제가 보여드린 그런 발열 테스트 있죠. 장시간 운영했을 때는 성능이 20% 이상씩 떨어진다. CPU도 그렇고 GPU도 20% 이상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작업 시 풀 성능을 내기는 좀 어렵다.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장시간 게임하는 데는 좀 무리일 수 있다라는 부분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열 관리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뜨거워요. 꽤나 뜨거워져요. 아무래도 뭐 얇은데 다 쑤셔 넣다 보니까 GPU가 이렇게 80도 넘게 올라가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꽤나 많이 올라가고, CPU도 뭐 나름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들쭉날쭉한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온도를 낮추려고는 하나 80도 이상을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발열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 같은 경우는 네, 가성비 안 좋죠. 해당 제품 지금 이벤트가로 해서 210만원 정도 합니다. 윈도우 없는 게. 뭐 LG, 삼성 뭐 그래 가성비 안 좋은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 가성비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말자고요. 자, 이제 기타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제품 RTX 2050 TGP 스펙치로는 35W인데 실제 구동하는 거는 25W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터치패드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자, 보세요. 터치패드가 있는데 여기 한영키가 여기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하면은 터치패드를 기본적으로 손이 가리거든요. 근데 팜 리젝션은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불편한 감은 없는데 위치가 너무 센터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랬다. 예, 뭐 단점은 아니에요. 뭐 쓰는데 막 안 좋거나 그러진 않은데 좀 희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사양 대비 100% 성능은 못 내지만 독보적인 무게와 화면 크기는 인정합니다. 네,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요런 플랫폼이 없어요. 없죠. 없는 거 인정. 네. 그 부분은 확실히 인정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 삼성 갤럭시북에 들어간 이 아크 외장 그래픽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낫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삼성 아크 제품을 사기보다는 좀 더 돈을 들여서, 솔직히 삼성 게 더 싸긴 하죠. 근데 좀 더 돈 들여서 차라리 그램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아니, 솔직히 요 사양으로 저가 라인업 들어가죠. 그러면은 60만 원대 비슷한 사양의 게이밍 노트북도 살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분하지만 네, 요런 모델군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좀 독보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네요. 자, 요렇게롬에서 오늘은 간단하게 LG전자 그램 RTX 2050이 들어간 요 그램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